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직업심리학 5번째 시간이지요. 지난 영상에서는 발달적 직업선택이론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직업발달이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새로운 진로발달이론과 기타 이론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중 11번째 새로운 진로발달이론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입니다.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은 인간의 정신적 직업 작업 과정을 전자계산기의 작업 과정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즉 전자계산기에 정보를 입력, 저장, 출력되듯이 인간의 정신적 작업 과정도 양식이나 기능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는 것이죠. 자, 새로운 진로 발달 이론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지적 정보 처리의 주요 전제, 기본 과정. 그래서 진로 개입의 주요 중점 사항들이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처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10개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10개를 중에서 요 5개를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시험에 한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인데요. 일반적 정보 처리 능력이 곧 의사결정의 과정을 지칭하며 이를 CASVE 영어 약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사소통, 분석, 종합, 가치, 실행의 5단계 과정으로 구분되며 이는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형태로 설명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SV가 뭔지 이 5개를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사소통. 질문을 받아들여 부호하며 송출한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정의하고 결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이게 의사소통이고요. 다음 두 번째, 분석. 한 개념적 틀 안에서 문제를 찾아 분류한다. 문제의 우연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3. 종합 및 통합. 일련의 행위를 형성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행위를 형성시키는 걸 종합 및 통합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가치 부여, 평가. 성공과 실패의 확률에 관해 각각의 행위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칠 파급 효과를 판단한다. 그리고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가치 평가를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한다. 마지막 5번째, 실행. 책략을 통해 계획을 실행한다. 선택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준비하고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없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5가지 과정이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자, 기출문제죠. 진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진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의미하는 CASV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어요. 의사소통, 분석, 종합, 승격. 찾을 수 있겠죠? 요거 5개. 답을 볼까요? 네, 승격. 이 위에 5단계 승격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시험이 요렇게만 나오면 쉽겠죠? 그 외에 렌트, 브라운, 하켓의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3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두라의 사회 인지 이론 3축 호혜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 반두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의 주된 목표는 학습 경험을 형성하고 진로 행동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체적 매개 변인을 규정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 그리고 개인과 환경 간에 상호작용하는 인과적 영향을 분류하고 개념화하기 위해서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은 3축 호혜성이라고 부르는 반두라의 인과적 모형을 기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축 호혜성이 뭐냐? 3개 변인이라고 하고죠. 1. 개인과 신체적 속성. 2. 외부 환경 요인. 3. 외형적 행동. 시험에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필기 기출 이랬어요. 반두라가 제시한 사회인지 이론의 3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에 속하지 않는 변인은 그랬어요. 모형하고 제가 3개 변인이라고 가로쳐 놨죠. 1. 외형적 행동 여기 있습니다. 자기 효능과 없네요. 외부 환경 요인 여기 있죠.
개인과 신체적 속성 있죠. 그럼 뭐가 아닐까요? 네, 이 자기 효능감은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의 3개 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두라 그러면 자기 효능감으로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얼뜻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3개 변인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구분하실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진로 발달의 개인적 결정 요인. 그래서 진로 발달의 개인적 결정 요인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 효능감, 두 번째 성과 기대, 세 번째 개인 목표. 요 세부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 필기에서 반두라가 제시한 것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과제 시도의 여부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써요. 결정요인 3개 나왔죠. 자기 통제 이론, 자기 판단 이론, 자기 개념 이론, 그게 안 나와요. 근데 마지막 자기 효능감 이론, 자기 효능감 이론 있죠. 답은 자기 효능감 이론입니다. 쉽죠. 반두라 그러면 자기 효능감 이론. 자, 참고로 자기 효능감이란 뭐냐?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뜻하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캐나다의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에 의해 소개된 개념인데요. 유사 용어로 자존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반두라가 이야기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아마 답을 맞추기 좋으실 겁니다. 그 외에 브라운의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법이 있고요. 또 가치 중심 모형의 명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브라운의 상담 진행 시 유의사항 1, 2, 3, 4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호다의 박탈 이론이 있어요. 이 박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이 되면 취업이 제공하는 심리적 이득을 박탈당하는 것을 박탈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취업이 제공하는 심리적 이득이 뭘까요? 지금 현재 실업자가 앉고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잠재적 5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아 정체감, 자아 실현, 통합력, 자율성, 현실 지각 능력. 그런데 실업자가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5가지 잠재적 기능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루 일과 구조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개인적 목표 이상의 추구, 정체감과 지위 확인,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것. 취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실업자가 됐다가 취업이 되신 분들은 다 아마 이해하실 내용이고요. 상담사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직되신 분들에게 취업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야도 바로 이런 내용이죠. 자, 진로 선택의 학습 이론,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 크롬볼츠 그러면 사회학습 이론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크롬볼츠 바로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진로 선택 학습 이론은 금방 얘기한 크롬볼츠와 미첼 겔라트에 의해서 제안이 됐는데요. 크롬볼츠의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한 사회학습 이론은 뭐냐면 교육적, 직업적 선호 및 기술이 어떻게 획득되며 직업이 어떻게 선택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발달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과 행동은 그의 독특한 학습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하면서 진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상호작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험은 어떤 분야가 나왔냐면 진로 발달 과정의 요인에 대해서 했어요. 이 사회학습 이론, 크롬볼츠가 제시했다 그랬죠. 진로 발달 과정이 첫째, 유전 요인과 특별한 능력, 2. 환경 조건과 사건, 3. 학습 경험, 4. 과제 접근 기술 등의 4가지 요인에 의해서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 4가지 결정 요인은 대한 세부 설명은 제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유전 요인과 특별한 능력은 개인의 진로계를 제한하고 타고난 특질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별, 신체적, 보습, 재능 등. 그리고 두 번째 요인 환경 조건과 사건은
환경에서의 특정한 사건이 기술 발달, 활동, 진로 성향 등의 선호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학습 경험은 개인이 과거에 학습한 경험은 현재 또는 미래의 교육적, 직업적 의사결정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학습 경험은 첫째, 도구적 학습 경험과 연상적 학습 경험이 있는데, 도구적 학습 경험은 주로 어떤 행동이나 인지적인 활동에 대한 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강화를 받을 때 일어난다. 그리고 연상적 학습 경험은 이전에 경험한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사건이나 자극을 정서적으로 비중립적인 사건이나 자극과 연결시킬 때 일어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학습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요인 과제 접근 기술은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며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나 경향으로 학습 경험 유전적 요인, 환경적 조건이나 사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이 직면한 문제 해결과 과업의 결과를 결정하는 게 과제 접근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공부 방법으로 대학교 때도 공부했는데 실패했을 경우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과제 접근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기출 한번 볼까요? 다음은 진로 선택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진로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가? 예제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은 가끔 수업 노트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비록 고등학교에서는 그녀가 좋은 성적을 받더라도 대학에서는 이런 방법에 실패하게 되어 그녀의 노트 기록 습관과 학습 습관을 수정하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됐어요. 어떤 요인과 관계를 가지는가? 첫째, 유전적 요인과 특별 능력. 2. 환경 조건과 사건. 3. 학습 경험. 4. 과제 접근 기술. 좀 전에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답을 한번 볼까요? 네, 과제 접근 기술이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패했을 경우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수정하게 할지 모른다. 그렇죠? 네. 다음 학습 경험과 진로 선택인데요. 크롬불츠 등은 각 개인의 행동은 타고난 정신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독특한 학습 경험이 진로 선택을 이끄는 주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봤다. 그래서 학습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 요인 3가지, 그리고 직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 있습니다. 자, 사회학습 기술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을 자신의 진로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기술이죠. 그래서 요 5가지가 있어요. 첫째,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 감수.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시험에 나왔어요. 필기.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을 자신의 진로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아닌 것은 호기심, 동의심, 낙관성, 위험감수. 여기 나오죠.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감수. 어떤 게 없나요? 나오죠? 네. 독립심은 여기에 없습니다. 자, 평가네요. 진로 상담에서 나타난 주요 발견점. 진로는 학습된 기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둘, 셋, 넷. 참고하십시오. 자, 마지막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블라우 등의 사회학적 이론,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요인이 직업 선택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죠. 그래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요 3가지를 영향 주는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진로 상담 전개 시 고려해야 할 사회적 요인으로서 6가지를 얘기했는데 위에는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요. 아래는 진로 상담 시 고려해야 될 요소로 6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주의는 부모의 직업이나 수입 교육 정도, 가정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형제 간의 영향, 학교는 학업의 성취도, 동료 및 교사의 관계, 학교에 대한 태도 등이고요. 그 외에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주로 하는 일, 기타 압력 집단, 역할
지각 이런 것 등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 상담 시에 고려해야 할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났네요. 자, 오늘은 직업발달 이론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새로운 진로발달 이론과 기타 이론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과목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죠. 직업심리검사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두 번째 들을 때는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음성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화면만 쭉 보시는 것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복습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필요한 내용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